저희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살균 재생관리인 레이저 광선 치료가 있는데요. 광선 치료의 경우 보다 넓은 부위에 시술이 가능하며 레이저 치료는 좁은 부위에 받는 대신 효과가 무척 좋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넨미네요원 대표원장 미나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재발성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환경이나 식습관 등에 따라 또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집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토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부 장벽의 보호인데요. 목욕은 오염물질을 없애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매일 땀도 나고 각질도 떨어지며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을 가지고 잠을 자게 되면 밤새도록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전에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하여 매일 씻어야 하며 체온보다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에 10분 내외 통목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은 채로 수증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물기가 남아있을 때 충분히 보습을 하는 것이 좋고, 목욕 후에 생리적 지질 복합체인 에피세람을 사용한 후에 보습제를 바르면 보다 빠른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보습제도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에피세람은 하루에 2번, 보습제는 하루에 5번 발라주시고, 더럽지 않으면 매번 씻고 바를 필요는 없으며 발라주는 손만 씻어주세요. 단 모든 제품은 알레르기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허벅지 안쪽이나 배 한 부분에 하루에 5번씩 일주일간 발라보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전신에 발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를 하더라도 며칠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1, 2주 정도는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알레르기 기본 검사로 IgE 특정 항체를 알아보는 피부 반응 검사, 마스트 검사, 캡 검사가 있습니다. 분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의 경우 모유수유 또는 완전 가수분해의 분유인 HA 분유나 아미노산 분유인 네오케이트의 사용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비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설화 면역 치료도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원인 물질이 아닌데 혹시 몰라 음식을 이것저것 제한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한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 성장기 어린아이의 충분한 영양 섭취는 무척 중요합니다. 비타민 D의 경우 정상 범위는 30 이상이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50 이상까지 올려주면 알레르기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에 다소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검사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인데요. 장이 안 좋은 경우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성 난치성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대변 검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변에서 염증 수치를 보는 간이 검사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및 유익균, 유해균 등의 비율을 알아볼 수 있는 대변 미생물 정밀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IgG 검사도 같이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 장 치료만으로도 상당한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수액 치료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스테로이드인 코티졸 호르몬의 분해를 막아주는 히스파겐C, 비타민 B5, 6, 12, 비타민 C, 그리고 아토피가 있는 경우 착색이 자주 되기 때문에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루타치온, 강력한 항산화제인 치옥트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태반주사라고도 불리는 라이넥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변 검사상 장 점막이 손상되었거나 장 누수가 의심이 된다면 글루타민 영양제인 디펩티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약을 처방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에 항히스타민제 복용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달맞이고 종자효도 가려움증 호전에 일부 도움될 수 있습니다만 간질과 경련이 있는 아이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거친 모즈굿이나 합성 섬유보다는 활동하기 편하고 통기가 잘 되는 순면 옷이 좋습니다. 손발톱은 짧게 잘라주는 것이 좋고요. 실내의 상대 습도를 낮추기 위해 자주 환기해 주시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며 카펫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은 알레르기 염증 진행을 부추기므로 구강 청결과 손 씻기를 충분히 해주세요. 본인 및 가족의 흡연은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살균 재생관리인 레이저 광선 치료가 있는데요. 광선 치료의 경우 보다 넓은 부위에 시술이 가능하며 레이저 치료는 좁은 부위에 받는 대신 효과가 무척 좋은 편입니다.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시술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 걸리며 통증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가려움증이 가장 먼저 좋아지며 2-3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시술 시 발진 완화에 효과가 좋습니다. 단 효과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영구적인 효과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진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넨미네 의원 대표원장 미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